절약하고 아껴서 만든 게 지금 2억 6천이신 거죠?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는 TV에서 뵀었는데. 앉으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정말 정말 대단한, 예? 아, 이제야 뵙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소개드릴게요. 네. 26살의 자산 2억 달성. 푼돈으로 목돈 만드는 짠테크의 초고수 곽지연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연 씨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4년 만에 1억, 그리고 2년 만에 또 1억을 모은 99년생 곽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 제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조셉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생활의 달인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보고 야 어떻게 아니 저 가능할까?라고 했는데 이 좀 휴대폰 보여주시면서 통장 잔고를 그렇죠. 보여주거든. 네. 지금 저축과 절약만으로 24살에 1억을 모았다. 또 1억을 모아서 26살에 자산 2억을 만드신 우리 지연 씨입니다. 그러면 또 1년이 또 지났잖아요. 그 안에 또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지금 6천만 원을 더 모았어요. 아, 대단하시다. 아니 뭐 어디 그 안에 뭐 투자에 성공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 더 열심히 모으고 아껴서 모았습니다. 그냥 내 스스로 절약하고 아껴서 만든 게 지금 2억 6천이신 거죠? 네. 돈 모으기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정도면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진짜 만한데. 달인이시네. 24살에 1억 모으기까지 얼마나 걸리신 겁니까? 1억 모으기까지 정확하게 4년 2개월 걸렸습니다. 4년 2개월이요? 4년 2개월이면 1년에 거의 한 2,500만 원씩. 네, 맞아요. 아니 이게 저 지연 씨가 그 19살에 첫 직장 하면 이제 중소기업 사무보조원 일을 하셨었는데 월급이 되게 많거나 하는 그렇진 않죠. 시기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1억을 4년 만에 모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제가 첫 직장 다녔을 때만 해도 최저시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월급이 거의 뭐 152만 원, 세금 떼면 152만 원 정도였었는데 그 월급을 3년 내내 받았었어요. 150을 가지고 네. 3년을요? 사실은 뭐 5년 안에 1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166만 원을 모아야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제 월급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해요. 안 안 되죠. 쓰고 모아도 사실은 부족한데 그렇죠. 네. 이거를 너무 모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는 우선 첫 번째는 안 쓰는 거, 그리고 더 버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최저시급을 받을 때 아 그럼 나도 알바를 해보자 해서 호프집 알바를 했었고요. 일단 퇴근한 다음에 호프집으로 출근하셨고.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햄스터를 키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쇼핑몰을 이용하면 진짜 조그마한 햄스터 간식을 주거든요. 뭐 어떤 식이냐면 진짜 조그마한 지퍼백에 햄스터 뭐 간식 호박씨 뭐 3알 넣고 뭐 스티커 붙이면 그게 이제 개당 10원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그 손님들 상품. 네, 그러니까 거기 그 상품을 이제 만드는 일을 하셨구나 그렇죠. 알바로. 맞아요. 그러니까 간해수공업이네. 네, 맞아요. 예전에 인형 눈 붙이듯이 그렇죠. 뭐 봉투 풀 붙이듯이 그런 걸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 하나에 10원씩. 네. 그래서 맨날 집에 오면 이제 그거 계속 붙이고 있고 넣고 있고 엄마 나 이거 도와줘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죠. 이런 알바를 해가지고 여윳돈으로 한 40만 원에서 80만 원. 네, 맞아요. 정말 많게는 거의 월급을 뛰어넘을 때도 있었고 지금 지연 씨가 얘기한 대로 또 이제 앱테크라고 해가지고 이게 요즘 그런 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앱에 어떤 이런 것들이 그쵸, 쌓여가지고 포인트 모을 수 맞아요, 있고. 포인트가 맞아요. 좀 되고. 예. 이게 뭡니까 앱테크가? 진짜 쉽게 말하면 뭐 가입만 해도 3,000원 드립니다. 아니면 진짜? 뭐 설문조사만 해도 스타벅스 기프티콘 증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추석 체크 하나 찍을 때마다 뭐 100포인트 저금하는 거 이런 거 모두 다 앱테크입니다. 이야. 만보기 뭐 출석 체크 설문조사 아니면 뭐 신청 뭐 아니 추천이 근데 뭐 이런 거 다 이거 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그죠. 맨날 밤에 이제 12시 되기 전에 출석 체크 다 누르고 그랬었죠. 지연 씨 너무 바쁜데요? 그러니까 달인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달인이시. 이러면 이런 앱테크로 벌 수 있는 게 궁금해요. 한 달이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못해도 2, 30만 원씩은 벌었었고 그리고 이게 뭐 물건이나 뭐 음식 같은 것도 뭐 금액으로 따지자면 그 이상이 되는 거죠. 저는 뭐 절약한다고 해서 밥이랑 뭐 김치만 먹지는 않거든요. 저는 뭐 갈비 뭐 스테이크 이런 것도 사 먹어요. 스테이크로. 나 먹을 거 다 네. 먹어요. 먹어요. 다 먹어요. 나 뭐 다 먹어요. 예. 제가 월급이 150만 원인데 정말 많게는 뭐 270만 원까지 수익을 얻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알바를 하고 물론 내가 잠을 줄여서 한 일이긴 합니다만 내가 쓰는 돈이 거의 없었단 얘긴데요. 맞아요. 뭐 한 달에 30만 원, 20만 원 정도로 어? 살았습니다. 생활비를요? 네. 아니 네. 휴대폰비만 해도 핸드폰비 같은 경우에는 알뜰폰을 썼어요. 알뜰폰이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알뜰폰은 뭐 거기도 업체가 많다 보니까 경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모션 같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데이터 뭐 5기가에 문자 뭐 100분, 통화 100건. 이거를 원래 돈은 2만 원인데 이거를 뭐 11개월간 110원에 쓰게 해주겠다. 110원? 네, 달에 110원이요? 그쵸. 네. 11개월간 110원에 쓰게 해줄게. 11개월에 110원이면 2,000원이 안 되네. 그쵸. 1,200원? 그쵸. 그렇게 되죠. 진짜 싸게 쓰면서 3기가만 쓸 건지 아니면 980원, 990원 주면서 6기가 넉넉하게 쓸 건지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도세 아끼라고 양치 세수할 때 물을 받아놓고 쓰고 가스비 아끼려고 이제 한겨울에도 13도로 맞춰놨다고요. 그쵸. 가스비, 보일러비는 미친 듯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나 별로 따뜻하게 안 지냈는데도 막 4만 5천 원 이렇게 나오니까 눈이 이렇게 돌더라고요. 동파가 되면 안 되니까 뭐 13도, 뭐 8도 이 정도만 맞춰놓고 저는 이제 양말 신고 뭐 옷 두꺼운 거 입고 이불 2겹 덮고 이렇게 잤던. 이야. 근데 그때가 진짜 너무 추웠었는데 어떻게 지냈냐면 우선은 껴입어도 안 되니까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담고 그거를 안고 잤습니다. 사실은 보일러 그 틀면 끝나는 건데 그놈의 그 자존심이 뭐라고 진짜 틀기 싫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 의식주에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의는 어떻게 하세요? 옷은? 옷은 제가 사실 옷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엄마가 사준 옷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좀 괜찮은 거, 해지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입고 있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거는 중학교 때 그 체육복 바지 그거 아직까지 입고 있고 그게 겨울에 자몽스로 입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직까지 입고 있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옷을 제 돈 주고 산 거는 뭐 3-4벌 정도? 이건 제가 산 거. 이거 8,000원 정도 주고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래도 미용실이라도 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미용실 뭐 한 번 가면 뭐 요즘에는 2만 원씩 넘게 들죠. 당연하죠. 저는 고등학교 때 조금 현타가 왔던 게 그분이 머리 여기까지 잘라줄까요? 여기 한번 싹둑 자르고 머리 이렇게 뒤로 모아가지고 바리깡 윙 하고 8,000원씩 받는 거예요. 너무 이게 뭐 나름 그것도 기술이긴 하지만. 그쵸. 아니, 물론 이제 내가 느끼기에 네네네. 그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네. 그래서요. 진짜 머리 한 번 자르는데 여자분들 사실 2-30분 걸리지 않아요? 전 진짜 윙 한 번 하고 끝났었어요. 그래서 현타가 왔구나 거기서. 네, 맞죠? 그 뒤로는 사실 제가 머리를 자르고 있어요. 지금도요? 어떻게 잘라요? 그냥 주방 가위로. 근데 지금 그래도 앞머리도 잘 괜찮은데? 자르는데? 그쵸? 제가 거의 한 머리 자른 지가 거의 9년, 10년 됐으니까 머리는 이게 이제 지연 씨가 이때부터 또 적금 드는 방식도 굉장히 좀 남달랐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적금이 아니라면서요? 이게 뭐 소액 적금도 또 많이 드셨다는데요. 네. 제가 그 당시에는 진짜 100% 예적금으로만 돈을 모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투자는 뭐 오르고 내리고 뭐 폭도 있고 약간 그래, 스릴도 맞아요. 있는데 적금은 그게 없어요. 그냥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이미 알고 있고 그냥 꾸준하게 넣는 거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소액 적금. 저는 적금을 그때 엄청 많이 들었어요. 거의 막 10개? 월요일 실어 적금은 뭐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매주 월요일마다 1,818원씩 적금하는 그런 적금이었어요. 약간 금액 자체가 굉장히 좀 친근한 금액이네요. 그쵸. 네. 1,818원을 벌써 아침부터 좀 뭔가 이래서 1,818원을 하신 거예요? 그 금액의 의미는 다 아시죠? 예. 월요일 만에 그 기분. 그 월요일 느낌이 확 오네. 그걸 보면서 나 월요일 또 버텼구나. 야. 이런 생각을 했죠. 이게 소비 멈춰 적금은 뭐예요? 이거는 대단하시네. 제가 막 뭐 사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 뭐 예를 들면 뭐 길거리 뭐 호떡을 먹고 싶어요. 당연히 먹고 싶지. 호떡 뭐 하나에 뭐 5,000원씩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이걸 안 사고 참는다. 그러면 이 5,000원을 그 적금에 넣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에 쓰나 적금에 넣나 나갈 건 똑같은 거니까. 근데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돈 모는 거기에 미쳐가지고 예. 네. 근데 이게 한 번 또 거기에 딱 꽂히잖아요. 그럼 막 그거 너무 재밌어요, 그죠? 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희열이 느껴지죠. 네. 그걸 참았을 때. 진짜 1원 한 푼이라도 아끼면 너무 너무 신나요. 기분 좋아. 네. 근데 이 정도면 친구들도 다 알죠. 지연이가 되게 이제 아껴서 쓰고 이거를. 근데 정말 몰랐어요. 저 생활의 달인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색안경이 정말 무섭잖아요. 아, 얘 돈 아끼는 애다, 뭐 돈 모으려고 저렇게 하는 애다라고 한 번 인식이 되면 혹시 그러면은 친구들도 조금 조금 나에 대해서 조금 어떤 상황을 좀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좀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철저하게 숨겼어요. 그냥 바쁜 애, 쟤는 바쁜 애다 이렇게 인식하게끔 이렇게 했었죠. 대단하다 진짜. 친구들이 뭐 만나서 뭐 어디 놀자 뭐 먹자 해도 미안해 나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못 만날 것 같아 이렇게 많이 거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뭐 많게는 뭐 한 번 정도씩 만났던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만나서 하는 게 뭐였습니까? 밥 먹고 카페 가고 뭐 하면 돈이 막 3만 원씩 술술 나가거든요. 나가죠.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미안해 친구야 나 저녁에는 바빠 그래서 나 퇴근하고 카페에서 만날까 하면 이제 카페 비용은 3, 4천 원 정도 드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이야, 세이브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친구의 만남은. 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연 씨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 또 절약해야 돼 이렇게 공감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야 인생 사는데 난 저렇게 그래. 못 산다. 야 그게 인생이냐? 뭐 이런 분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죠. 그냥 지연 씨가 내가 네. 지금 이렇게 살면서 행복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모두가 다 이렇게 뭐 아끼자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이게 뭐 좀 쓰셔야 되는 분들은 또 쓰시는 것도 좋아요. 예. 아니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모으다가 이직을 하면서 생활이 완전 바뀌었다고요. 네. 예. 제가 그 최저시급 3년째 받던 그 첫 직장. 제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봤자 뭐 세금 계산서 떼어주세요 하면 그거 정도 해주고 뭐 근태 정도 뭐 그런 것만 관리를 하니까 거기가 이제 코로나 타격이 좀 심해서 네. 저는 잘리게 된 거예요. 지연 씨만. 네, 저만. 사실 저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네, 지연 씨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알죠. 알지만 버틴 거죠. 느낌이 있잖아요. 알지만 맞죠? 지연 씨 꾹 참은 거예요. 네. 이놈의 회사 내가 때려치고 내가 그래서 월요일 이거 1,818원 그냥 월요일이라서가 아니구나. 열이 받았었어. 뭔가 나를 반기지 않는 느낌이 들었군요. 왜냐면 보통은 이게 회사면 뭐 연말이나 연초에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그렇지. 저는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쟤는 올려줄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깨 이렇게 밀치고 이마 밀치고 이런 것도 당했었거든요. 그냥 전 정말 잘못한 게 없었어요. 네. 그때는 너무 어려서 뭐 얘기를 그때 웃었어요 사실은 그냥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뭐 사실은 필요한 사람이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엔 저는 잘리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사실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어요. 저는 당장 그치. 내 목표가 있는데 월급이 그렇게 끊겨버리면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좀 수소문하니까 햄스터 쇼핑몰 대전에 좀 큰 쇼핑몰이 있어서 제가 연락을 했었죠. 거기에. 당장 대전에 가가지고 면접을 봤었고 그러면 오셔라고 해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월급은 그 전에 있던 회사보다는 훨씬 그죠? 그래도 그쵸, 좀. 그쵸. 다행이다. 아니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절약을 해서 돈을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화병에 걸리신 거예요. 이게 잘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저희 아빠의 그 증상을 얘기를 드리면 화를 주체할 수 없다? 진짜 가만히 계시다가도 막 소리 지르시고 막 물건 부시고 그리고 물론 저희한테도 손짓을 많이 하시고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회사도 누가 기분 나쁘게 해서 기분 나빠서 안 갈래 해서 막 두세 번 안 가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 아버지가 잘리셨어요.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게 되니까 저희 엄마가 저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원래 가정주부셨는데 그냥 단순 노동, 공장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저희 이제 키워보겠다고. 이게 아무래도 곳간에 쌀이 없으면 인심도 바닥나잖아요. 바닥이 그렇죠. 나죠.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돈이 있어서 뭐 외식도 몇 번 다니기도 하고 뭐 주말에 가면 뭐 시장에서 뭐 닭꼬치 뭐 떡볶이 사서 그게 두루두루 TV 보면서 앉아서 먹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 당연히 사라졌고 부모님도 매일 싸우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 어린 나이에도 내 주변 이웃한테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왜냐면 싸울 때만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보통 뭐 지연아 학교 가야지, 뭐 밥 먹어야지, 일어나 이렇게 깨우잖아요. 저는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에 항상 깨고 등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너무 무서웠었거든요. 이런 그런 상황들이 몇 년 이상. 제가 원래는 언니가 있거든요. 지금은 뭐 가족관계 어떻게 되세요 하면 아, 저 외동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언니가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결국에는 못 버틴 거죠. 그런 상황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가게 됐고. 근데 뭐 제가 사실은 뭐 그 어린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똑같이 일상 보내고 뭐 학교 가고 이런 게 전부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나이 때는 나 빨리 어른 돼서 술도 먹고 싶고 뭐 못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겠지만 저는 정말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았던 게 큰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나를 또 내 인생을 책임지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나이가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친구들은 엄마가 그냥 나 대학교 보내준대.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그 돈이 얼만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럼 나도 대학을 가볼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거기서 걸림돌은 등록비인 거죠. 한 학기당 뭐 300, 400씩 드니까 이건 내가 부모님한테 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 부모님은 절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공부도 못했고 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정말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이 있네 이게 아니고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게 그냥 정말 불구덩이 앞에서 누가 미는 느낌.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봐야겠다.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아끼고 악착같이 더 모아서 내가 내 인생 어떻게든 책임져 보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결심이 사실은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참 지연 씨가 왜 이렇게 나는 돈이 모으는 게 좋아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이게 참 쉽지 않았던 그 생활에서 이게 참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결과물들을 좀 보면 지연 씨 좀 어때요? 사실은 너무 이제 뿌듯하죠. 어떻게 보면 그 제 노력의 결과물이 2억 6천이고 아파트 청약 당첨 야.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네. 이야. 그래서 이제 곧 지어지거든요. 네. 4월 30일 준공인데 네, 거기 담당자님도 99년생이네요. 당신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 야. 최연소 당첨자시다고. 진짜 제일 젊은 집주인이 된 거죠.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지연 씨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는 뭐 10억 자산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약간 좀 허황된 꿈이더라고요. 근데 지연 씨를 보면 허황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무조건 네. 이럴 거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짜보자 했을 때는 30살 안에 4억 모으기가 저의 30살 목표예요. 안에 4억. 네. 저는 뭐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5억 예상해 봅니다. 너무 좋죠. 저도. 네. 네. 조심스럽게 한 5억 예상해 봐요. 혹시 끝으로 지연 씨가 예전에 그 1억 모을 때 나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너무 열심히 살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냥 더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살았다. 지연아 잘 살았다. 앞으로 지연이는 더 잘 살 것이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는 그냥 절약한다는 것 자체를 공개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남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뭐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뭐 능력이 좋아서 2억 6천을 모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저도 오히려 공부도 못했고 전 대학도 안 나왔어요. 이런 평범하디 평범한 고졸 직장인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얘도 이렇게 했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